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엑셀 기초와 생성형 AI 활용을 수업하게 된 방진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엑셀 기초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함께 접목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트 보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변경, 이동 또는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엑셀 워크시트에서 셀을 잠그고 나서 암호로 시트를 보호하면 됩니다. 이때 워크시트 보호를 사용할 경우 시트의 특정 부분만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시트의 다른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용자가 편집해도 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처럼 G4부터 J19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홈에 셀에 서식에 셀 잠금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해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홈에 셀에 서식에 시트 보호에 잠긴 셀 선택 해제를 하거나 또는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시트 보호 되어 있을 때는 시트 보호 해제 암호에 암호를 넣고, 그리고 워크시트에 허용할 내용에 잠김 셀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기말 과제 성별만 입력할 수 있고 다른 셀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해야만 시트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크게 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홈의 셀의 서식에 시트 보호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확인하면 보세요. 입력하면 입력 못한다고 나옵니다. 홈의 서식에 셀 서식 시트 보호 해제 가시고 다시 홈의 서식에 시트 보호에 여기서 필요한 것들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면 저희 보시는 거와 같이 어렵지 않은 거 홈의 서식에 셀 서식에 오셔서 지금 잠긴 셀 선택을 해제하고 암호를 넣는데 이대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꼭 블럭 범위 잡아주시고 홈의 서식에 시트 보호에 잠긴 셀 선택 해제 그리고 암호 1, 2, 3, 4 그리고 1, 2, 3, 4 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입력하려면 아예 선택조차도 안 됩니다. 선택조차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시트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시트 보호 해제할 때 1, 2, 3, 4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보호에 잠김 해제가 되어야지 누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블럭 잡고 셀 서식 가서 보호에 잠김 해제한 다음에 다시 서식에 시트 보호에 잠김 셀 선택 해제 확인. 나머지는 안 눌리는데 이 부분만 입력이 가능한 거 보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입력 가능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트 보호입니다. 시트 보호 해제 홈의 서식에 시트 보호 해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눌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시트 보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빼고 함수라든지 또는 중요한 부분은 입력 못하도록 잠김을 해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인쇄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에 인쇄하기 위해 내용이 적은 경우에 입력한 내용의 적은 경우 A4 용지에 맞추어 하나의 페이지에 인쇄하도록 배율을 100% 이상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뉴와 보기 방식을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변경한 후 배율을 1페이지 되도록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실습을 해보면 아까 페이지 레이아웃의 높이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1페이지로 하시면 얘가 1페이지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은 하나의 페이지 인쇄하기에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페이지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간격을 조정하여 내용이 한 페이지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보기 형식을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변경한 후 배열을 사용자가 직접 1페이지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형태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인쇄할 때 똑같은 제목이 안 나오고 페이지가 바뀔 경우에 내용만 쭉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제목행이 반복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이 반복할 행에 1에서 3행 선택해 주시면 그 행이 반복됩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하냐? 이 페이지가 지금 1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에 반복할 행에 1행에서 3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 다음 페이지에도 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잘 안 보인다,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더 넣고 확인하시면 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 인쇄 제목에 가면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업하다 보면 머리글 바닥글을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머리글에 뭐 여기처럼 꼬릿말에 페이지 번호나 페이지 수를 넣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엔드의 페이지 번호 슬래시 엔드의 전체 페이지 수. 근데 이런 것들은 대괄호에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 형식은 엔드 페이지 번호 페이지 또는 1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짝대기 엔드 페이지 번호 짝대기 하면 짝대기 1 짝대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번호를 넣을 때는 꼭 앞에 엔드가 붙어야 되고 이 부분이 없으면 작업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갖고 한다고 치면 어디로 가냐?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여기 페이지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나서 머리글 바닥글이 있습니다. 바닥글에 편집을 할 경우에 머리글 편집, 바닥글 편집이 있습니다. 바닥글 편집 누르면 이런 구역들이 뜨는데 만약에 가운데 나와야 된다. 가운데 찍고 얘가 페이지 번호 하면 엔드 페이지 번호 나오죠? 슬래시 띄우고 엔드 전체 페이지 수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1-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그러고 확인 하면 저희 인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에 인쇄 미리 보기에 가시면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여러 시트 한 번에 인쇄하기입니다. 총무치 시트부터 생산팀 시트까지 선택한 후 파일의 인쇄 누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시트 선택하기에 총무팀 시트 선택 후 Shift 플러스 생산 시트를 선택하여 연속적인 범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비연속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비연속 시트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시트를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력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닫고 여기에 총무팀 생산팀 있죠? 총무팀 찍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생산팀 찍으면 한 번에 3개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 파일의 인쇄에 가시면 여기에 3가지 보시면 총무팀, 기획팀, 생산팀 한 번에 3개를 시트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총무팀과 컨트롤 생산팀만 출력한다면 컨트롤을 누르고 파일의 인쇄에 보시면 총무팀, 생산팀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는 학생들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표 스타일입니다. 표 스타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급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데 이쁘게 꾸미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편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홈의 표서식입니다. 미리 정의된 표 스타일 적용해서 워크시트의 데이터의 서식을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머리글 및 요약행, 첫 번째 및 마지막 열, 줄무늬행과 열 등의 표 요소에 대한 빠른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여 표 서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동 필터링도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곳에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러고 나서 홈의 표 서식에 그러고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글 포함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이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기 표 안에다가 셀 하나 찍고 컨트롤 A 누르면 이 표의 정보들이 다 잡힙니다. 만약에 덜 잡힌다 A 하시면 전체 잡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잡힌 사항에 홈의 표서식에 원하는 거 하나 골라주시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테이블 표시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형태들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머리글행 넣고 빼고, 요약행 넣고 빼고, 줄무늬행 넣고 빼고, 필터 단추 넣고 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형태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표 스타일 옵션에 보시면 필터 단추 해제를 하면은 아까 체크되어 있던 거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체크하시고 요약행도 필요하면 넣고 빼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표 스타일입니다.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표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GPT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GPT에 이런 식으로 엑셀, 이거 무료 버전일 때입니다. 엑셀의 표 서식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 다음과 같이 표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표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 범위 선택, 삽입의 표, 내 표의 머리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 스타일, 헤더행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표 서식 또는 표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 보세요. 표 스타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표 스타일이 뭐고 특징은 뭐고 표 변환, 표 스타일 선택, 사용자 지정, 종류들 이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표 스타일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스타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거래명세서의 표 서식을 적용해 보면 표 서식에 시트에서 이미 데이터를 셀을 클릭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표를 클릭합니다. 머리글 포함해서 체크한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 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표 수식에 안에 이미 데이터를 셀을 하는데 표 만들기는 어딨냐? 삽입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 안에 표에 커서를 놓고 삽입의 표 누르시면 이 범위가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글 포함 확인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표 수식에서 이미 데이터 셀을 클릭하고 삽입의 표에 그룹에서 잡으면 표 만들기 나오고 그 범위 잡혀진 다음에 머리글 포함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F4나 F24에 계산식을 넣는데 는하고 계산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넣게 되면 이 F4에 넣으면 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자동 입력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식을 넣게 되면 는 하면
저희 수량 찍고 곱하기 단가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골뱅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값들이 계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세요. 엔터 치게 되면 나머지 애들까지 계산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식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샵샵샵 나온 이유는 말씀드렸죠. 공백이 좁을 경우 여기 칸을 넓히면 글자는 다 보이게 됩니다. 샵으로 나오는 거는 공백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뒤에 세액이라는 걸 만들다면 먼저 G열에 세액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표 스타일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액 자동으로 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표 구조가 오른쪽으로 확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는 다음에 공급가액 구한 거에 곱하기 10%를 하면 그게 세액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수식이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실습을 보면 는 공급가액 곱하기 10% 보세요. 는 하고 공급가액 찍습니다. F4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세액도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표 스타일 지정한 데에 요약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행은 어디냐? 저희 표도구의 디자인에 보면 요약행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약행이 F14열에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공급가액에 가서 F14 찍은 다음에 합계를 선택하시면 공급가액에 합계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량의 개수도 합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커서를 놓고 밖에 찍으면 테이블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안에 찍고 테이블 디자인의 요약행 체크 이거 칸 좁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넓힌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면 요거 나오시죠. 목록 리스트 나오시죠. 눌러서 콤보 상자 나옵니다. 눌러서 합계 마찬가지로 수량 있는데도 눌러서 합계 단가는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셀이 필요하다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보십시오. 어떤 거 보세요. 엔터를 누르면은 새 탭이 새로운 줄이 안 생기지만 탭을 누르게 되면 한 줄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컨트롤 Z 하겠고요. 여기서 마지막 줄에 엔터를 치면은 그냥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지만 탭을 누르게 되면 밑에 한 줄이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줄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죠? 뭐 누른다고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 스타일 만들고 새로운 줄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룹 작업입니다. 한 번에 워크시트를 그룹화하여 입력 또는 편집하거나 그룹한 워크시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능인데 1월부터 Shift-키 누르고 3월까지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하면 중복 선택인 거고 Shift 누르면 연속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룹 해제를 할 때는 또 다른 시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룹이면 여 위에 그룹이라고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룹 작업된 거는 그룹된 시트의 행렬을 추가하게 되는데 2행 3열 행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 삽입의 AB열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삽입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트에 행과 열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된 데 번호 놓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이 똑같이 번호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에서 1월 찍고 Shift 3월 찍으신 다음에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2행, 3행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삽입하면 두 줄이 삽입되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A열, B열 블럭 잡고 오른쪽 마우스 삽입하면 두 칸이 생기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호 1 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잡아 끌으시면 1부터 20까지 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다 됐으면 다른 셀을 시트를 찍고 보시면 보세요. 1월, 2월, 3월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정한 다음에 삽입하거나 원하는 글자 데이터를 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그룹하겠습니다. 1월 Shift 3월 그룹 지정하면 여기가 한 번에 잡히고 위에 그룹이라고 뜹니다. 그러고 나서 숫자 있는데 블럭 잡고 표시 형식의 홈에 표시 형식에 보면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동시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블럭 잡고 쉼표 스타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 형식으로 연동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표에 테두리가 없으니까 보기 힘드니까 표를 전체를 잡고 지정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 홈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선택하고 굵은 상자 눌러주시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A사 찍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잡히죠? 그 다음에 홈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홈에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시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 풀고 확인하면 전체 다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형태의 스타일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행을 추가할 때 그룹을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 조건부 서식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이나 셋 값을 기준으로 서식을 적용하시는 것인데,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셀 값을 강조하거나 막대, 색조,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범위 내의 비교 연산자를 기준으로 조건에 맞는 셀을 찾아 서식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은 특정 범위 내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상위값, 하위값, 평균값을 찾아 지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에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이 있는데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탐색 및 분석하고 중요한 문제를 감지하며 패턴과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데이터 막대는 셀 값을 막대 길이로, 색조는 데이터 분포와 변화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색조 및 색의 진하기로, 아이콘 집합은 인계값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한번 셀 강조 규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텍스트를 포함하는 글자를 찾아 색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예를 들어 김으로 시작하는 텍스트에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홈의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에 가면 김만 쓰시면 됩니다. 적용할 시트에 이런 거 지정하시면 됩니다. 물음표는 한 글자를 표현하는 거고, 김 별표는 모든 글자인데 김하고 뒤에 모든 글자입니다. 별표 김 별표는 김이 포함된 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조건부 서식 시트를 이용해서 이름 있는데 정지현부터 이근현까지 블럭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텍스트 포함이라고 있습니다. 확인. 그런 다음에 김만 쓰면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할 서식에는 보세요. 노랑, 녹색, 연한 빨강, 빨간 선택, 빨강 테두리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확인하면 그 부분만 설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 강조 규칙의 기타 규칙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지정하여 서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7 이상의 값의 테두리 서식 적용인데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의 기타 규칙에 이거는 7보다 큰 경우를 선택하는데 이때 새 서식 규칙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원하는 거 지정을 할 수 있고 크거나 같다 7 그러고 서식은 테두리 또는 색상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타 규칙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범위를 지정을 할 건데 그 옆에 분반 있는데 블럭을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기타 규칙이 있습니다. 가서 여기서 필요한 거 어떤 애를 지정하나 다음 포함하는 셀만 지정. 셀값 크기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7. 지금 서식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대로 확인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식은 저희가 원하는 거 전환할 수 있고 저 한번 굵게 지정하고 글꼴 색깔 지정을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윤곽선 확인 하면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주는 대로 눈에 보여지게 시각화하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다음은 지각셀을 찾아 강조하기입니다. 이거는 C4에서 L37까지 블럭을 잡고 홈의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는데 셀 강조 규칙에 같음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지각이라고 넣고 진한 녹색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범위는 1부터 11까지 블럭 잡고 여기에 지각이라는 글자 표현하려고 하는 거라서 색깔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같음 여기에 지각 근데 여기서 지정한다는 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지각인 것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규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상위 하위 규칙이 있습니다. 범위 지정한 목록에서 상위 또는 하위 항목의 개수를 지정하여 조건에 맞는 셀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상위 5개의 항목에 서식 적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에 상위 10개 항목에 5 하면은 5개 거기에 맞는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시트에 가셔서 저희 필요한 경우 중간 값을 블럭을 잡고 네, 중간 값의 블럭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에 상위 10개 항목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5개로 지정한 다음에 색상은 진한 녹색 텍스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럴 때 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GPT한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상위 5개의 표시를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로 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러면 요거에 관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범위 지정하고
세서식의 상이하의 규칙에 상이 10개 항목 기호로 되는 걸 5개로 바꾸라고 나옵니다. 5로 지정하고, 그리고 서식 설정은 이걸로 지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진한 녹색 텍스트와 녹색 배경 이걸로 지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알려줍니다. 이거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막대입니다. 데이터 막대를 넣는 거는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입니다. 그럼 원하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든 단색 채우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까 있던 결석, 지각, 조퇴 데이터에 따라 막대기로 표현되면 어떤 친구가 얼마나 조퇴를 했고 결석을 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메뉴는 아까처럼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주황 데이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시트에 가서 결석, 조퇴, 블럭을 한 번에 잡고 여기서 홈의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의 그라데이션의 주황색 하니까 한눈에 보이시죠? 누가 얼마나 지각을 했고 조퇴를 했고 결석을 했는지 한눈에 보여지실 겁니다. 이럴 때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상이하의 규칙,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할 때 상이하의 규칙보다는 아이콘 집합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결석, 지각, 조퇴에 대해서 아이콘으로 표현했을 때 얘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눈으로도 아이콘으로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콘 집합입니다.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과 조퇴 부분 블럭을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가셔서 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체크, 느낌표, X 이렇게 표현하면 한눈에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 규칙입니다. 기본 제공 서식 규칙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규칙에 자신만의 수식을 추가하면 기본 제공 규칙만으로는 불가했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총점이 150점보다 큰 값을 찾아 행 전체를 색 채우기를 해 가독성이 좁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B5에 L20 선택하고 홈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고 다음 수식이 차민값의 서식 지정을 클릭하여 K5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GP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GPT에서 총점이 150점보다 큰 값을 찾아 행 전체를 색 채우기를 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가서 새 규칙에 수식 쓰는 법까지도 얘가 알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해서 저희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엑셀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와서 저희가 규칙을 해야 될 부분을 결정을 하고 이 표 전체를 잡은 다음에 홈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하는데 아까 복사하셨죠? 블럭 넣었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B1 셀이 아니라 저희가 총점이라고 했으니까 총점값을 찍습니다. 그런데 K5인데 달러 K5 이렇게 붙게 되면 문제가 항상 얘만 비교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적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셔야 됩니다. F4키를 눌러 달러 K5 K10만 고정 행은 변해야 됩니다. K5, K6, K7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는 아까 코드 복사했죠? 달러 B1인데 아까 달러 붙어있는 이유는 요 위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행은 변해야 되지만 열은 고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하는 거는 앞에 달러가 붙는 것입니다. 달러를 붙이기 위해서 F4키를 누르시면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어주시고, 수식을 적어준 다음에 저희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에 노란색 넣고 확인하면 그 줄 150점 넘는 애만 줄 단위로 값이 색상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세 규칙에 와서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 수식은 처음에 $K, $5가 나오는데 F4키를 눌러 $K5 그리고 꺽쇠 150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를 경우에는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수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수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채우기 가서 노란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 규칙이 있었습니다. 세 규칙에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값을 변경해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이때 값을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면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 규칙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이 80점 이상일 때 수식으로 이름 강조해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아까랑 같이 세 규칙에 가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가셔서 세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면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알려줍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수식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얘가 그냥 A열, B열이라 놓고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수식이 있죠?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엑셀에 있는 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2 시트에 와서 이름 있는데 범위 잡아주시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아까 했던 거 복사를 했다면 쓰시면 되고 또는 는 하고 내가 뭐가 출석률이 여기 보면 출석률 있죠? 찍고 아까 말씀드렸죠? F4키 눌러서 $M4 이러고 나서 크거나 같냐 0.8 또는 80%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열에는 꼭 달러 붙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서식 가셔서 저희가 원하는 거 색상 하나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하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잘못 잡았죠? 출석일이 아니라 확인을 잡았어야 되는데 범위 잘못 잡았죠? 이럴 때 어떻게 수정을 하냐? 수정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홈의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가면 저희가 만든 수식이 있습니다. 규칙 편집 눌러서 요 창이 뜨면 요거 다시 지우고 는 확인률은 F4키 눌러 $Q4 크거나 같다 0.8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식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0.8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색상으로 뜨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만 글씨 이름 있는 부분만 그럼 확인하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이었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